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강으로서 치정편 두 문장을 소개하고 치가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내문 인민한데, 유한내는 북송 때 사람으로서 자가 입지입니다. 설립자, 어수자시자 뜻을 세운다. 명도 선생의 제자지요. 그 유한내가 인민, 백성을 임한다. 백성을 임한다. 이 말임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백성을 대한다. 백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방법을 묻습니다. 명도 선생이 명도는 이름이, 명도는 호로서 정명도, 정이천 선생 할 때 정명도 선생 형님에 해당되지요.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사민으로 각득 수기정인이라 사역동사 백성들로 하여금 사자가 나오면 로자토가 많이 나오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제각기, 백성들로 제각기. 이 득자는 예전에는 시로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로금이라는 건 능할 능자와 같고 하다득 이런 표현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라, 수 있게 하라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 숫자는 여기서는 다 할 숫자입니다. 다 보낼 숫자가 아니라 다 할 수, 다함. 그들의 이 뜻정자는 실정,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라. 백성들로 하여금 의사표현을 윗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라. 언로를 열어두고 백성의 말을 들어라 이런 소리죠. 윗사람들이 자칫 아랫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랫사람들의 심정을 다 바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그렇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음을 합니다. 문 어리한데, 이 어자는 고종황제 어제 할 때는 임금 어자인데 여기서는 다스릴 치자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스릴 어자입니다. 아전은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아전을 다스리는 걸 물은데 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소리입니다. 앞에 나와서 생략이 됐죠. 정기경물이니라. 정기,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해가지고서 여기서는 아전을 가르치고 있죠. 아전을, 이 격자는 바르게 한다는 격자로 아전을 바르게 할 것이니라. 이 물건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바로 아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 물건 문자가, 사람 문자가 아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이라는 말 많이 쓰죠?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솔선수범. 먼저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남이 나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죠. 다 그런 뜻이죠. 내가 먼저 잘해서 윗사람이 먼저 잘하면 아랫사람은 저절로 잘하는 것이다. 자기는 못하면서 아랫사람한테 잘하고 하면 그것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물을 거꾸로 끄집어 올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과 같아요. 어렵다는 뜻이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박자, 포박자는 진나라 초기에 도가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성이 갈씨입니다. 칡갈자, 이름은 넓으롱자, 갈홍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어놓은 책명도 포박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약초라든지 도가하기 때문에 신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이 문장은 누구나 다
충신이며 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절이죠. 포박자왈 영부월이 정간, 영부, 도끼부자 도끼월자, 도끼. 이 영자는 맞이할 영자니까 도끼를 맞이하더라도 이 소리는 예전에는 그 형벌 중에 예를 들어서 도끼로 또는 팽형이라고 뒷구절이 나온다면 솥에 이 솥단지에다가 삶아 죽이는 그런 팽형도 있고 그래요. 좀 왜 이렇게 벌이 잔혹했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자, 요즘은 이런 형벌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부월을 맞이하더라도 도끼를 맞아서 죽더라도 이런 소리예요. 정간, 간하기를 바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바르게 간한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죠. 뒷구절로 보면 간하기를 바르게 한다, 바르게 간하면 뭐 둘 다 통용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며 솥정자, 솥확자, 솥에 운거한다 이 소리는 운거할 웅자는 솥단지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푹 빠뜨려서 끓는 물에 사람을 삶아서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솥을 운거하도록 이 소리는 팽형을 당하더라도 진언, 말을 다한다, 할 말을 다하는 것이면 자의 충신이라 이것을 이로되 말하기를 충신이라 한다. 이것을 충신이라 이른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예전에는 이것을 이로되 이것을 말하기를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야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건 종결사지요. 설명을 잘 안 했는데 말을 마칠 때 쓰는 것으로서 무엇이다 이렇게 하고 확정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꼭 충신이라야만 이런 것은 아니죠. 사실은 어느 누구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염려한다면 이런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누가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것을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덕대고 용감한 사람도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용기라 할 수는 없겠지요. 여기서 정간을 하고 진언을 했을 때 바로 충신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라도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경우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신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치정편, 정치를 다스리는 편이라면 조금 범위가 작아졌죠. 이거 이제 한 집안을 다스리는 것. 집이라는 것은 조그만 나라와 같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법률로 통치력을 갖고 있다면 집이라는 것은 예의로서 통치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이제 집을 다스리는 편. 사마온공유할 범죄 비유 사무대소히 무득전행하고 필자품어 가장이니라. 사마운공, 사마가 성씨입니다. 두 글자 성씨가 많아요. 제갈 공명할 때 제갈, 사마. 예전에는 관직 이름인데 말을 담당했다. 이것이 이제 성으로 바뀌어졌죠. 온공은 사마는 이름이 광입니다. 자가 군실이고 임금군자, 그대군자, 열매실자, 실자로 그냥 줄여 쓰겠습니다. 군실인데 앞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온국공에 봉해져서 온공이라고 칭했다고 했지요. 자, 이 사마온공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제비요 모든 지가 낮고 나이가 적은 이들은 사무대소라는 것은 일이 크고 작음이 없다 이 소리는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소리죠. 무득전행 이 득자는 실오금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능할 능자 의미를 가졌고 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해석을 요즘은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꼭 글자 축자법이라고 글자를 해석을 순서대로 글자대로 하다 보면 이 득자를 실오금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행
이 전자는 오로지 전자가 여기서는 자전할 전자, 자전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제 멋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제 멋대로 행하지 말고 일이 크고 작은 것 할 거 없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식대로 하지 말고 이 소리죠. 반드시 집안의 어른에게 어른의 물을 짜짜 꾀하다는 뜻이죠. 물어서 품수를 받을지니라 품수 받을지니라 물어서 품수 받아라. 자품이라는 것은 꼭 여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말을 듣고 행해라.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범위가 아이들한테는 그게 좀 헷갈려요.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좀 바쁘시더라도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이렇게 범위를 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라 그렇게 하세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예전에는 사사건건 다 물어서 하라. 그게 뭐 이렇게 귀찮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물어서 하는 연습을 하고 또 할 수 있어도 일부러도 물어도 봤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또는 윗사람들을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윗사람의 마음을 읽어준 것이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개에 그러더라고 N자토를 넣기다. 대개겐 손님을 대접할 때 부득불풍 이 득자가 나오면 여기서는 부득불 요즘 디귿지 앞에는 불을 읽어라라는 약속을 하죠. 자, 손님을 대접할 적엔 예전에는 번호로 하면 실업은 풍부하게 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풍부하게 아니할 수 없으니 풍족하게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하면 부득불 들어가면 이 세 개를 딱 떼버리면 풍부하게 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문장 표현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풍부하게 해야 돼 해줄 수밖에 없지 뭐 이런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보세요. 풍족하게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풍족합니까? 물이라도 한 그릇 떠오를 때 조금 떠오는 것보다 조금 더 떠오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많아서 풍족한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손님을 대접하려는 그 마음 자세 있고 없고도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죠. 거기에도 내 마음에 달렸으니까요. 자, 집안을 다스린다. 집을 다스리기 적엔 실오공 검소하지 아니치 못하다. 옛날식입니다. 요즘은 검소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검소해야 된다. 건박해야 된다. 손님 올 때는 풍족하게 해주는데 내가 내 집 다스릴 때는 건박하다.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태공이왈 치는 외부하고 어리석을 치자 백치아다다 그러죠. 그때 치자 아는 것이 병이 들었다고 병들력 밑 속에 알지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안 좋은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치인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울 자 부인 붙자 부인을 두려워하고 사랑스러운 부인을 두려워한다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할 도리를 못하니까 부인이 무서워지는 거죠. 부인은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보호해주고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부인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뜻은 뒤에가 있죠. 현명한 여인은 여기서 여인은 부인과 같은 겁니다. 남편 붙자 남편을 공경하느니라. 자, 강태공이 궁 80, 달 80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궁한 시절을 80을 살고 출세한 시절을 80을 살았다고 도합
160년 아닙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엄청나게 빈약한 생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바라지를 누가 합니까? 부인이 하게 되죠. 한 10년 맨날 그냥 손발이 다 투두로 일을 해도 변함이 없으니 남편의 무능함을 탓할 수밖에요. 그래 이 부인이 이제 난 도저히 당신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다른 데로 개가를 합니다. 그때 강태공은 붙잡죠.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부인, 고생한 부인의 그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았던 것인데 결국 부인이 다른 데로 개가를 합니다. 나중에 강태공이 출세해서 돌아올 때 그 부인이 먼 밭에서 밭을 멜다가 어서 보니까 아는 사람 같아 쫓아와 가까이 확인해 보니 자기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강태공이 그 군중 속에서 막 해치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부인이라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들한테 제지하지 말고 들어오게 해서 자기가 문제를 내면은 그걸 마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물을 갖다가 떠오게 해가지고 땅에다 엎으면서 쏟아진 물을 주워 담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같은 비닐이가 있으니까 얼른 받쳐대가지고 그거 받으면 되는데 예전에 흙에다 해서 할 수 없죠. 엎어진 물 도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강태공이는 옛 정을 생각해서 저 부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풍부한 그런 재물을 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부부가 동등한 대등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옛날에도 부부는 대등 관계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 부인들이 남편에 대한 자세는 공경심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한테 공경심을 받으려고 행동을 잘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태공이가 현녀는 경분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럴 말도 나올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범사 노복엔 선념기 아니니라. 범사 무릇 이 사자는 하여금 사역동사죠. 노복이라는 소리는 요즘 같으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의 회사를 하든지 그래서 경영할 때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노복으로 부릴 사자, 여기서는 부릴 사자, 하여금 사자가 아니라 부릴 사자를 합니다. 무릇 노복을 부릴 적에 먼저 줄이다 이 소리는 배가 고픈 걸 줄인다고 그래요. 줄일 기자 옷을 못 입고 추운 겨울철에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 못 입었을 때 찬 거. 배가 고프고 몸이 찬 것을 생각을 할 것이니라. 요즘 같으면 아주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 보장을 해줘라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피곤해 봐야 내가 배고파 봐야 남의 심정을 아는 건데 부리는 사람의 입장은 이미 그런 시절을 한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법을 쓴다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바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요쌍친낙이요 과하만사성이니라. 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전에 식당가에 가면 가하만성이라는 그런 글귀가 참 많이 붙어 있는데 요즘은 그림으로 많이 대체하고 이런 글자가 없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좋은 글귀는 자주 붙여놓고 눈으로 쳐다보면 그런 생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글귀는 좀 외워두도록 하십시오. 자효쌍친낙, 자식이 효도하면 두 어버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두 어버이가 즐겁고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 한 분씩인데 두 표현을 쓴 것은 여기 만자 서로 이렇게 대꾸를 맞춰서 지으려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가화 집안이 화평하면 이 일만 만자는 온갖 만자와 같아요. 모든 일이 온갖 일이 잘 이루어지느니라. 자, 집이 화평하다.
이거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서로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잘 지내고 그러면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순스럽게 풀려갑니다. 근데 집에서 탁 맺혀놓으면 밖에 나가서도 이제 하는 일이 안 되죠. 여러분들 가만사성 자요상 진나기요 가만사성이라 그냥 10글자인데 담고 있는 의미는 인생사에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문구입니다. 외워두십시오. 힘들어도 외워놓으세요. 예.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시시방화발하고 시시 이렇게 글자가 두 글자 중복할 때는 이것은 강조형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이해하시고 때때 이래도 되고 때때도 때마다 이렇게 해석은 무방합니다. 화발, 불이 발한다 이 소리는 불나는 걸 말해요. 불이 피어난다. 불이 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시로 불이 나는 것을 막아라. 예전에는 특히 이렇게 나무로 부엌을 때는 화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을 항상 다스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불똥이 튀기도 하고 또 요즘은 다 이렇게 뭐 기와로 한다든지 또는 강철로 집을 짓고 콘크리트로 하니까 불 나는 것이 좀 덜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 목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불이 나면 옆으로 번질 확률도 많고 특히 불조심을 하죠. 요즘도 내부에는 불이 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겨울철 들어서는 특히 더 불조심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문구입니다. 야야 이 소리는 밤마다 도적적자 올레자 가출비자 도적이 오는 것을 비자는 예방을 해라. 방비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도적은 수시로 허점을 타서 들어오는 그런 간악한 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다시 말해서 도적놈들,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적어들게 되지요. 문단속 잘하라는 말씀, 불단속 잘하라는 말씀. 예전으로 하면 유비무환이라고 유비무환, 갖춤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유비무환 정신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경행록의 운, 관조석지 조하나야 가이복 인가지 흥체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관, 보다, 살펴보다. 이 관자가 들으면 살핀다는 뜻입니다. 조석, 아침 저녁의 이를 쫓아 늦을 않자. 아침 때 일찍 일어나고 저녁 때 늦게 자고 하는 이런 것. 어떤 데는 아침밥을 일찍 먹고 저녁밥을 늦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부지런함을 표현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침 때 일찍 일어나고 저녁 때 늦게 잔다는 소리는 부지런한다는 소리죠. 그렇고 이런 것을 살펴봐 가지고서 가히 뭐 할 수 있다? 가히 그것으로서 사람 집에 흥하고 그 집안이 잘 부흥이 되고 이 채자는 세할 채자, 패할 채자, 세잔해지는 거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복자, 점칠복자, 점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집안의 흥망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런 거 가지고도 알 수 있다. 근명성실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죠. 그러나 게으름을 피는 사람들은 오늘 내일 하면서 결국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그 점치는 거 안 좋아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중자왈 혼치 논제는 이루지도야 아니라 문중자는 왕통입니다. 성이 왕이요 이름이 통으로서 수나라의 큰 학자인데 문인들이 제자들이 문중자라고 자자 시호를 사적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유경 교육 그런 데 힘을 써가지고 위징이라든지 두여회 같은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해냈지요. 그 문중자는 혼인하고 장가들을 적에 그러할 적에 재물을 의논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혼인할 적에 그 집안이 부자다 아니다 뭐 이렇게 그 재물의 있고 없음을 의논하는 것은
이루지도 오랑캐이 오랑캐로 동이족 서이족 그렇죠?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을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동이족은 오랑캐가 아닙니다. 큰 화살을 찼다 그래서 동쪽에 큰 화살 찬 민족 이런 뜻이고 중국으로 봤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했는데 이로 이 로자는 북쪽 오랑캐라고도 하죠. 이로 오랑캐의 돌이니라. 예의가 있는 문명국의 도리가 아니고 예의가 없는 그저 물질을 따지는 그런 오랑캐의 돌이다. 이 뒷구절은 군자는 불입기양하나니 군자는 그러한 고을에 들어가지 않나니 고자의 남녀지족이 각택 덕언요 불이제이래 하더니라. 남자와 옛적에 남자와 여자의 그런 문족들이 각각 그 사람의 인격, 덕을 선택을 했지 제물로서 예를 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어쨌든 현대사회에서도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강박관념이 있죠. 그러나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는 옛 어른들 말씀을 의미해 본다면 현재 재물을 잘해서 그야말로 혼수를 잘 꾸며서 결혼을 했는데 인격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지 않고 결혼을 해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결혼식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예전에는 혼인이라고 요즘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혼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자 집 남자 집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걸 혼인이라고 그래요. 요즘 많이 결혼식이라 하니까 그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세계 공용화 세계가 세계촌이라고 할 때 이렇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은 굳이 배경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으로 이루어진 그 집안과 집안의 만남은 돈이 없었을 때는 다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인격으로 만난 집안들은 돈이 없어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의 그 선현들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가편 짤막짤막한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하여튼 근검절약하고 남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풍족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결혼이라는 것, 혼인이라는 것은 인륜지 큰 일입니다. 인륜에 있어서 만복지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속에 자손이 나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인격을 논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 혼인 이런 것을 할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